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수록 사고가 깊어지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나이와 지혜가 비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혜로운 판단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깨닫고 또 깨달으려고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위에도 흔히 보잖아요. 지인의 권유에 의해서 동업을 했다가 은퇴 자금을 다 날리는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들도 친목 모임에 갔다가 마음 상하는, 그래서 관계를 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잘 지혜를 키워가는 것이 필요하고, 지혜로운 삶을 위해 조심해야 할 5가지 유형의 사람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의 삶의 경험에 비추어서 피해야 할 사람 5유형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 하지만 나 자신도 한번 분석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끔 나의 어려움을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사실은 나의 고통을 몰래 즐기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의 재정 문제나 건강 문제 등에 대해서 자꾸 캐물으면서 호기심을 채워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십거리로 삼는답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물어오면 어쩔 수 없이 그래 너에게만 얘기할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라고 신뢰하면서 털어놓은 이야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그 얘기를 듣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퍼졌다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거나 도와주기보다는 나의 고통을 흥미로운 소재로 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런 유형의 사람은 구분하고 멀리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통제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좀 강한 사람이 있고 좀 부드럽고 늘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내가 나의 주장을 펼 수 없는 어떤 그런 정말 강한 힘으로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피해야 되는데요. 누군가가 나의 일상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아니면 나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주의해야 해요. 그건 하면 안 돼. 그거 해봐야 손해일 거야. 라면서 나의 선택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계획에 나를 끌어들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나를 위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야, 그 시간에 쇼핑이나 하자 하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나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의 성장과 독립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저는 정말 이런 사람 보면 바로 이제 손절하고 그냥 만나질 않는데요. 네거티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불편한 느낌이 들고 어쩐지 내가 긴장하고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네거티브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나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어도 또 이제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사람만 만나면 나는 에너지가 빠지는구나 하는 사람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에너지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삶의 동력을 빼앗아 간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네 번째는요, 책임감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일에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 사람 참 책임감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끝까지 책임을 안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일이 생기면 항상 남 탓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과를 할 줄 모르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해와 배려심이 없다라고,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나를 지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책임감 없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깨워서 누군가가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현명해질 필요가 있지요. 마지막 5번째는 과거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과거 얘기만 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그런 사람, 과거에 집착하고 후회만 반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에게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와 미래를 놓치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나 또한 앞으로 전혀 나아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과거의 얘기를 하더라도 긍정적이고 즐거운 경험에 초점을 맞춰서 할 수도 있잖아요. 과거에 즐거웠던 일, 즐거운 기억, 이런 것은 미래를 더 밝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부정적인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 과거에 너 때문에,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거에 너가 내 뭐를 다 뺏어갔어. 혹시 또 형제들 유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과거에 엄마는, 부모님은 너에게 너 공부시키느라고 다 했어, 이렇게 하면서 과거에 집착되어 있으면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죠. 이렇게 5가지 유형을 사람을 말씀드려봤는데 나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되게 좀 일찌감치 깨우쳐지면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 정말 가십거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막 만들고 나한테는 꼬치꼬치 깨물면서 그것을 가십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퍼지게 하는 사람, 그다음 나를 통제하려는 사람, 내가 하는 것을 계속 반대하면서 자기가 하려는 것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 3번째는 네거티브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 항상 만나면 불편하고 뭔가 긴장되고 기운이 빠지는 그런 사람. 4번째는 책임감 없는 사람, 항상 남 탓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5번째는 과거에 매달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빨리 손절하는 것이 나의 정신건강이나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지혜가 깊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관계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파악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남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또 나에 대한 그런 깊은 성찰, 분석도 필요하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유형의 사람은 아닌지 분석해보고 내가 나를 알게 되면 변할 수 있어요.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내가 나를 알게 되면 나는 이렇게 변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대로 변할 수가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의식으로 자신에게 이로운 사람과 해로운 사람을 구분하고 나를 분석해 봄으로써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자신 또한 나이를 먹을수록 지혜를 키워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고 그런 어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인간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